고수의 절세 전략, 주식회사 배당 전략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이 커지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배당만 잘해도 나중에 세금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보다 빨리 커지는 세금, 다 실감하시죠? 저도 소득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할 때 세금은 3배, 5배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적절하게 세금을 관리하지 않으면 열심히 벌어서 가장 많이 내가 물려주는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 국세청이 되겠더라고요. 세금 키워서 내기. 자, 대표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세금 키워서 내지 마시고 제대로 내시되 작을 때 미리 내고 재산을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배당만 잘해도 나중에 세금 걱정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배당은 우리 주식회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도 법인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를 하면 간단한데 굳이 왜 법인을 했느냐? 법인은 주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이 있으면 굳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주식회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로지 주식회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배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을 하기 전에 지분 설계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균등 배당이 아닌 차등 배당을 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잖아요. 물론 소득세 측면에서는 분산을 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자산을 사전에 이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차등 배당이 큰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분 설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지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배당은 할수록 세금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채널 3주년을 맞이해서 주식 이동의 최고의 골든타임인 이 3월에 기업 진단 주가 평가 무료 상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분 전략이에요. 지분 정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분 정책이란 적절한 지분 이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분 이동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바로 주식을 이동할 골든타임을 바로 안다면 그게 절세의 최상입니다. 법인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한테는. 그 이상의 절세가 없어요. 지분을 내가 잘 구성한 것만큼의 절세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을 언제 이동해야 되냐? 이 타이밍을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시즌에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우리 회사의 주가예요. 매년 주가를 체크하셔야지 언제가 지분 이동의 최적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기업진단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까요. 대표님들 아래 설명문에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원들이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선착순 100개 회사까지만 무료 상담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정엘이 배당을 강조하면서 지분을 강조하느냐? 우선은 배당이라는 게 급여로만 받았을 때와 좀 배당을 잘 섞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급여로만 2억을 받았을 때와 급여 배당 같이 받았을 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대표님 혼자 2억 급여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에서 같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2억이 나가는데 대표님 급여로 4천 받으시고 배당으로 1인당 4천씩. 자, 이게 가능하려면요. 지분이 어때야 돼요? 4분의 1씩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전략을 펼치려면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지분 전략입니다. 급여가 2억이면 소득세는 4,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대보험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4,520만 원 소득세를 내지만 급여 2억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2억이 넘는다는 가정하에 4천만 원이 법인세 세이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4천만 원만 급여를 받고 각 4인 가족이 4천씩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우선은 법인세는 4천만 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800만 원밖에 줄지 않아요. 비용 처리가 덜 되니까. 그런데 배당소득세 부담액은 대표님은 소득이 40% 구간이라고 가정하고 높다고 가정하고 1600 실제로는 더 낮겠죠. 급여를 4천으로 줄였으니까. 배우자 및 자녀가 부담해야 될 배당소득세 1680만 원. 배우자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급여를 2억을 받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자산을 형성했다면 언젠가 이 자산을 상속할 때 내야 되는 상속세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가족이 받았어요. 배우자, 자녀가. 그러면 미래에 낼 상속세를 미리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절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입니다. 증여입니다. 이것을 미리 배당을 통해서 사전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도대체 배당을 얼마까지 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 얼마까지 하면 돼요? 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5천만 원 배당을 받았을 때 14% 정도 세금 내고요. 1억 3,200 정도 받았을 때 14.06%. 가능하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 세금 키워서 주시지 마시고 지분 좀 잘 정책을 잘 하셔서 자녀에게 배당을 해주시라는 거죠. 소득이 적을 때. 우리 유태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성인식 때 친척들이 돈을 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를 갖게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법인을 갖고 계신 대표님은 이 법인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견기업도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중견기업들. 회사가 이미 커졌는데 지분은 대표님이 70%, 80%, 90%를 갖고 있어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적고요. 왜냐하면 중견기업은 제한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제한도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미리미리 배당을 해서 출처를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쵸? 초과 배당도 많이 했고요. 차등 배당. 저희가 지분 전략을 많이 했어요. 지분 조정을. 그 이유는 작년부터 차등 배당이 안 되는 걸로 바뀐 세법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미 상담을 신청한 회사들은 지분 구조부터 먼저 바꿔드렸어요. 지분 구조를 바꿀 때 자녀들이 소득이 없으면 아버지 주식, 엄마 주식, 할머니 주식, 할아버지 주식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증여세를 낼 돈이 애들이 없죠. 그래서 증여세까지 증여해야 되죠. 그런데 재작년에는 차등배당이 됐기 때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원천을 만들어줬잖아요. 재작년에 한 게 이제 올해 소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어보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얘네들 이 돈 어디서 났느냐? 세금 어떻게 냈느냐? 그러면 저희가 배당했던 서류 주거나 아니면 그거 배당받아서 했는데요. 그러면 소명이 끝나죠. 중요한 거는 이 자녀들에게 소득 출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당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차등배당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차등배당 효과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정책. 이렇게 1억 3천까지 배당을 받아도 14%, 실효세율은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배당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언젠가 또 상속으로 넘어가니까. 세금 키우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은 배당 실무 절차입니다. 제가 배당의 중요성 그리고 배당하기 전에 지분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질 배당을 할 때 어떤 절차 또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당 실무 절차를 보면 가장 기본 주주평등의 원칙이에요. 주주평등. 다시 말해서 지분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누구는 한 주당 1,000원 주고 누구는 한 주당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다만 나오면 또 우리 신경 바짝 써야 되죠. 다만 이익의 배당 자녀 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종류 주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 무료 상담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명문에 상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경우 이 부분도 함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배당 실무 절차 두 번째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당을 얼마까지 하면 돼요? 올해 우리가 이익이 2억밖에 안 났는데 우리 요번에 좀 돈이 많이 필요해서 주주들이 배당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 대부분 다 안 받으셨어요. 미실현 이익금을 갖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주주를 줬어야 되는데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회사의 유동성 때문에 안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배당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상의 순 자산에로부터 요 금액을 공제해요. 자, 요 금액은요. 대부분 회사들이 없고요. 자본금, 보통 자본금을 뺀 미처분 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주총회 승인, 그러니까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승인 또는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이익배당은 보통
결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주주 의결의 과반수, 총 주식의 4분의 1 동의를 하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다만 나왔죠. 정관으로 중간 배당 규정을 정하고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네. 정기 배당은 당연히 정관의 규정 없이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나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 결산 끝나고 결산할 때 배당을 하니까요. 그런데 중간 배당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만 합니다. 지금은 정기 배당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 규정이 없는 회사는 꼭 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배당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중에 또 할 수 있거든요. 이 중간 배당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중간 배당은. 그래서 나온 김에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종류를 좀 볼게요. 당연히 현금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주식으로도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이 안 돼요. 정기 배당에는 주식 배당이 가능하니까 대표님들 현금 배당만 되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도 돼요. 현물.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현물 배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 재산을 배당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 자, 오늘은 절세 끝판왕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게 배당을 잘 짜서 하는 거에 대한 절세 효과도 있어요. 소득세 측면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속세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결국 커져가는 상속세를 미리 지금 배당을 통해서 10분의 1, 그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하기 전에 지분 설계 먼저 하시고 배당 정책을 하셔야 되고요. 차등 배당은 이제 증여세 이슈가 있어서 효과가 크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강의 중에 하나 있었죠. 차등 배당이 가능한 경우 이 부분 필요한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따로 뭐 종료주식 강의가 있다면 따로 또 준비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결산 시즌이니까 주식 이동에 완전 적기예요. 영상에서는 이게 왜 적기인지 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중에 딱 한 번 더 싼 금액으로 지분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3월입니다. 대표님들 우리 회사에 맞는 지분 전략 정혜래 가업승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진단, 지분 이동, 골든타임 놓치시지 않도록 아래 설명문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 배당에 대한 전략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